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임용 자격을 잃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범대 학생이 이런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교사를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했던 A씨는 2013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겁니다. 촬영 횟수는 무려 52번.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의 꿈을 잃게 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누구나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에게는 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교육 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교원이 되려는 사람이 입을 불이익이 작지는 않지만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인격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성범죄를 범했더라도 교원 임용이 제한될 뿐 다른 국가공무원 취임 기회까지 막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할 다른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구급활동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된 119 광역수사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방 구급활동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19 구급차에서 찍힌 장면입니다. 이송되던 환자가 자신을 돌봐주는 구급대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입니다. 누워서 이송되던 중 손찌검에 발길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심각해지자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소방 구급활동 방해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창설했습니다. 각 소방서에 한 명씩 있던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본부에 모아 운영한 것인데 24시간 활동하면서 소방 구급활동 방해 사건 전반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소방활동 방해로 인한 입건 건수는 광역수사대 출범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방 관련 사건을 모두 경찰이 아닌 119 광역수사대가 직접 담당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소방 간 폭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7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서울 모든 소방서의 사건을 맡는 것은 한계란 지적입니다.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관 폭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관리,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치료가 필요한 비율이 응답자 가운데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의 4.4%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면장애 위험군 비율도 지난해 23.1%에서 올해 25.3%로, 음주습관 장애 역시 28.3%에서 29.9%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방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유형별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야외 작업 중지 권고 기준 온도를 현행 38도에서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후 2시에서 5시에 야외 작업을 할 때 기온이 35도만 넘어도
사용자가 작업 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권고는 명령과 달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부의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에 따르면 기온 35도 이상은 경계, 38도 이상은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광주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서울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감성 주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이른바 감성주점을 상대로 8월 한 달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축, 식품, 소방 등 관련 부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최소 200곳의 업소를 겨냥해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복층이 있고 지난 3년간 위반 사항이 적발된 클럽 형태의 업소 중심으로 최소 200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집중 점검 분야는 불법 건축물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식품 위생 분야 영업 실태, 소방시설,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중점적으로는 복층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건축법상 위반 사항, 또 구조물의 안전성, 난간이라든지 조명 이런 거 위주로 좀 안전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진행한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23개 업소 등 클럽 유사 시설도 긴급 점검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 각 지자체의 조례로 마포와 서대문, 광진 등 3개구에서 모두 52개의 춤 허용 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감성주점 형태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을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중국산 옷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를 갈아치우는 이른바 라벨 가리를 이용한 건데요. 당국이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는데 작년 한 해에만 29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선명한 이 셔츠는 한 벌에 2만 원에서 3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2천 원짜리 중국산이었습니다. 상표를 바꿔치기하는 라벨가리 수법으로 1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겁니다. 이런 라벨가리 수법으로 팔다 적발된 옷과 모자들은 작년 한 해에만 9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게 돼 있지만 단속만 피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라벨가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에서 사들인 옷에 자체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돼 파문일기도 했습니다. 정기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처벌 형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되더라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라벨가리 행위에 대해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정기 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최근 240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대량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이런 저작권 걱정 없이 효과음이나 배경 그림 등을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재료 콘텐츠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누적 조회수 280만회, 올라와 있는 영상만 1000개가 넘는데 줄줄이 삭제됐거나 비공개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음원과 사진, 영상으로 인한 문제는 1인 방송, 웹툰, 웹소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재료 콘텐츠 시장입니다. 개인이 상업용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진과 효과음, 짧은 영상 등을 매월 구독료를 내거나 개별 구매해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D 배경을 사용하면서 원래는 손으로 직접 그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제 캐릭터나 채색 작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재료 콘텐츠 시장을 새롭게 좀 이제 진흥을 한다 그러면 가격도 많이 낮춰주고 우리의 그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시장 일자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콘텐츠 시장은 5G 이동통신 확산과 함께 누구나 콘텐츠 소비와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경기도 내 유명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불법 영업을 벌여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피서철을 맞아 주요 계곡 16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69개 업소가 불법 영업 중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계곡 양쪽에 평상과 그늘막이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물놀이 온 손님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거나 자리세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겁니다. 업주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여기가 핫도그역이라는 걸 다 알죠? 몰랐어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이 거대한 야외 음식점으로 돌변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서인지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는 겁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곡에 보를 설치하는가 하면 분수시설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음식의 위생 상태는 매우 불량했습니다. 파리 봐야지. 날파리 이렇게 봐. 파리가 아니고 지금 날이 굳어서 그래요. 경기도가 피서철을 맞아 포천 양평 등지의 주요 계곡 1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9곳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피서철을 맞이해서 유명 계곡에 천막이나 단상을 설치해서 자리세를 받고 또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고질적 불법 행위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를 전원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무입니다. 우리나라 3대 서핑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을 찾는 서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간은 좁다는 건데요. 고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부산 송정해수욕장으로 서퍼들이 속속 몰리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시기, 그러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서핑 공간은 좁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퍼들이 콩나물 실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다 샵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서퍼들은 제대로 서핑을 즐길 수 없습니다. 저기 송정 로컬들은 사계절을 송정해서 서핑을 하는데 7월, 8월 되면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레저존에서는 저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안전에 문제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해수욕장 전체 길이는 1.2km, 이 중 서핑 공간은 80m에 불과합니다. 서핑 구간이 아닌 곳은 일반 해수욕장과 군하계 휴양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타임에 보통 한 1,000명 정도까지도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서핑 공간을 해수욕장 쪽으로 넓히려 하면 수입 감소를 우려한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군하계 휴양소 쪽으로 넓히자니 군부대와 조율해야 하는 상황. 송정해수욕장은 상인 그리고 군부대와 입장차를 지속해서 조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용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청소와 달리 특수한 청소 작업을 통해 직업적 보람과 높은 연봉을 함께 누리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청소라고 생각하면 빌딩이나 환경 미화를 하는 직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특수한 청소만 담당하는 직업이 있었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특수청소부입니다. 이 낯선 이름의 이 직업은 다소 무게감 있는 작업들을 도맡고 있는데요. 주로 고독사, 화재, 자살, 또 살인사건 등의 현장을 청소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청소 업무를 하는 경우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화 작업을 하는 건데
특수청소부의 경우 고인을 위해 청소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특별한 직업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직업이 생겨나게 된 건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범죄 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장소는 그 훼손 정도가 심해 일반 청소는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이때 방치된 시신의 냄새나 훼손된 흔적, 또 혈흔을 제거하기 위해선 특수한 약품과 이에 맞는 장비를 써야 하는데요. 이때 이러한 약품과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청소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고인의 흔적을 정리해주고 안타까운 현장을 복구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특수청소부의 경우 주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작업을 의뢰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다양합니다. 이 청소를 의뢰하는 사람은 보통 대부분 고인의 유족인 경우가 많은데요. 차마 고인이 사망한 장소를 직접 치울 수 없어서 이렇게 특수청소를 의뢰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이 없는 경우나 범죄 현장인 경우엔 해당 장소의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고독사가 많아지며 이렇게 고독사 유품을 정리해주는 의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없이 맞는 쓸쓸한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슬퍼지는데요. 그렇다면 특수청소부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이 사망 현장의 경우 시신 부패가 시작되면 이 현장에 금세 냄새가 밴다고 합니다. 이러한 냄새는 작업이 끝난 뒤에도 배게 됩니다. 또 현장에 벌레가 생기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유품에 묻은 혈흔, 분비물, 인체 조직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방진복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을 뿌린 뒤 현장의 오염물을 닦는 것이 특수청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 살균과 제치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물건들이 소실된 화재 현장의 청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화재 현장을 청소할 땐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화재 청소는 분진이나 그름을 벗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요. 특히 화재로 물건들이 다 타버린 전소 현장 같은 경우엔 분진과 그름이 막을 잃어 잘 닦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고압 세척기 같은 특수 장비로 그름을 벗겨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발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발화 지점부터 청소를 해야 분진이 깨끗하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천장부터 시작해 바닥을 마지막으로 청소해야 천장에서 떨어진 분진 때문에 2번 청소라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 그름이 심한 곳은 아예 샌딩기로 갈가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네, 각 현장에 맞는 청소법을 알아야 하니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망 당시의 현장을 그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정신적으로도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청소는 일반 청소 작업보다 보수가 높은 편인데요. 일당으로 치면 15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벽 그름 청소 같은 경우엔 작업 난이도에 따라 건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데요. 화재 피해가 심한 곳은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높은 작업 강도를 견딜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특수청소를 할 마음가짐만 된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데요. 보통 특수청소업체에 들어가 직원으로 시작한 뒤 경력이 쌓이면 사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다른 회사에 들어가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누군가의 슬픈 시간이 담긴 장소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겠죠.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을 통해 높은 보수까지 받는 특수청소부,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